20대 때는 다들 파릇파릇하고 예뻐요.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젊음이라는 생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30대만 돼도요, 분명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더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젊어 보이고 이런 비교가 딱 되더라고요. 아, 두 분이 동갑이세요? 이런 느낌? 아마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에스테틱 화장품을 판매하는 홈케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피부는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신체의 노화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30대에 그렇게 많이들 세월의 직격탄을 맞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피부의 저속 노화, 즉 천천히 늙기 위해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공유드릴 겁니다. 나중에 갑자기 훅 늙고 나서 피부과에 몇 백씩 쓰기 전에 현명하게 같이 노화를 늦춰보자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30대에 훅 늙는 이유, 타고난 피부로 버티는 건 슬프게도 20대가 끝이에요. 30대부터는 각자 노화의 속도가 다 달라지는데 특히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세월의 흐름을 나 혼자만 맞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된 내용입니다. 이건 스탠포드대 신경과학자 토니 와이스코레이와 그의 연구팀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우리 몸에는 노화와 관련된 혈장 단백질 수치가 계속해서 변하는데 가장 급변하게 변하는 시기가 총 3번 일생에 찾아온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기가 바로 34세입니다. 노화라는 게 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확 꺾이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34세, 60세, 78세 이 변곡점의 시기에 노화와 관련된 조기 진단을 활용하라고 제안해요. 여기서 이런 의문 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럼 30대에 늙는 건 다 똑같은데 내가 뭘 한다고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나요?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 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한 말입니다. 그건 바로 생활 습관과 환경이에요. 당연히 각자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노화 속도가 있죠. 그게 노화의 30% 정도를 결정하고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생활 습관으로 쌓여진 노화가 무려 70%를 결정합니다. 즉 신체의 노화든 피부의 노화든 각자 가지고 태어난 것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생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설명드릴 때 이 사진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로 유전적인 노화는 똑같이 갖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 중 한 분은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이 훨씬 더 길어서 노화가 가속화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속 노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생활습관. 그럼 우리가 생활습관에서 뭘 관리해야 되냐? 나열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제가 저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꼭 제발 이것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화장품 쓰세요, 이런 성분 쓰세요 이런 말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데 정말 신경 쓰셔야 될 것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야근하거나 늦게까지 놀다 들어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은 다음날 피부가 벌써 푸석푸석거리고 눈밑이 퀭하고 잔주름도 보이고 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가 낮에는 일하고 자외선 받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면서 피부의 세포가 손상이 돼요. 낮에 이렇게 손상이 쌓였어도 밤에 푹 잘 자면 세포들이 다시 재생하고 복구하고 또 노화된 세포들은 노폐물로 잘 방출이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이게 재생되지는 못하고 계속 손상만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포를 재생하고 디톡스하는 슬리핑 큐어 같은 앰플도 사용하지만 홈케어 전문가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언제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숙면을 잘 하면서 화장품은 도움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스스로 세포 복구를 잘 할 수 있도록 꼭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제니님,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좋나요?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미라클 모닝을 할 때 6시까지씩 자니까 너무 피곤하고 피부가 더 늙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8시간을 자면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7시간으로 꼭 정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부에는 이 수면 시간보다 언제 잠들어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낮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피부 세포가 재생하지 않고요. 밤에 꼭 주무셔야 하는데 여기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밤 10시부터 2시 사이예요. 그래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싶으신 분들은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꼭 잠들어 계셔야 됩니다. 10시가 너무 이르다면 11시, 아무리 늦어도 12시에는 꼭 잠드셔야 돼요. 피부의 세포 재생
재생을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면 병원에 몇백, 몇천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골든타임에 맞춰서 잘 자기만 하면 피부가 알아서 그 과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 시간 꼭 수면으로 사수해주세요. 아셨죠? 두 번째 생활 습관은 식단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아파보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 올해 초에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으면서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온몸의 피부가 이렇게 뒤집혔었고 안구 돌출까지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저는 식단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덜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고 더 먹으면 살이 찌는 거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면서 식단을 정말 제대로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식단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제가 정착한 식단이 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안 먹는 거 2개, 더 먹는 거 1개가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물론 갑상선 수치도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이 식단을 하기 전에는 늘 이렇게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1-2개씩 꼭 났었거든요. 좀 잊을만 하면 이마에 하나 올라오고 아니면 턱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는요. 과장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뾰루지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게 피부에 진짜 중요하다는 걸 체감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2가지는 밀가루와 유제품이고요. 더 먹으려고 노력하는 1가지는 찐 채소입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식단편을 따로 찍어서 공유 드릴게요. 정말 저 믿고 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특히 저처럼 피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나 알러지나 예민 기전이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잘못 먹으면 화라락 뭐 올라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밀가루랑 유제품 덜 먹고 찐 채소 많이 드시면 정말 여러분 피부 달라지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식단 관련해서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바로 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님이 쓰신 저속노화 식사법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이고요. 결국에는 피부가 남들보다 천천히 늙는다는 건 내 몸 자체가 천천히 늙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정의원 선생님이 많은 영상에서 저속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고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정말 유익해요. 저처럼 천천히 늙고 싶으신 분들은 꼭 책과 영상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3번째 생활 습관은 선크림입니다. 아까 우리 초반에 봤던 쌍둥이 사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두 분의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일주일에 자외선에 얼마나 노출되었냐 였는데요. 오른쪽 분이 왼쪽 분보다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되었고 그 결과로 본인이 갖고 태어난 유전적인 노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광노화를 직격탄으로 맞게 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 노화의 80%가 이 광노화예요. 왜 우리가 80년대나 90년대 예전 분들 사진을 보면 지금 같은 나이에 대비해서 훨씬 더 늙어 보이죠? 또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도시에 사는 분보다 훨씬 더 굵은 주름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다 광노화 때문이에요. 광노화는 이미 연구가 너무 오래 진행되었고 사진적인 증거도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다른 비싼 화장품 안 바르셔도 된다. 정말 이거 하나 꼭 발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이 제일 저렴하고 제일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냥 여름에만 아니면 야외 활동할 때만 선크림을 바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보시고 선크림을 365일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매일 외출 전에 바르고 외출해서 한 번 더 덧바르고 이 루틴만 지켜주시면 광노화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나중에 비싼 피부과 시술, 홈케어 덜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시청해주신 분들이 2그룹으로 크게 나뉠 것 같아요. 생활습관이라는 게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동안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빠른 효과나 빠른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반에 많이 스킵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찐으로 저와 결이 맞는 분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홈케어도 한 번 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매주 꾸준히 실천했을 때 그 누적 효과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20대 때 꾸준히 한 관리가 30대 때 드러나고 30대 때 꾸준히 한 관리가 40대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홈케어가 나를 위한 저축이고 투자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홈케어와 생활습관을 열심히 지켰던 것들이 나중에 큰 보상으로 다가오고 자신감이 될 거라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피부과적 시술도 분명히 하겠지만 홈케어를 꾸준히 하고 저속노화를 위한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시술을 받는 시기도 최대한 늦출 수 있고 시술 텀도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재정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피부 저속노화에 꼭 필요한 3가지 생활습관, 수면, 식단, 선크림 꼭 지켜주시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4번째 생활습관은 세안이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2번씩 하는 세안도 정말 중요해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시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저속 노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서로 공유하면서 좋은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피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 준비해 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해주셔서 놓치지 말고 정보 받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